요즘에 빌라 관련된 이제 기사들을 보면 사실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. 네. 근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것 중에 이렇게 빌라, 그러니까 비아파트죠. 빌라 같은 경우 비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 기준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날, 그러니까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그러니까 25년도부터 이런 수도권 소재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완화가 되고, 그다음에 공시 가격도 수도권 1억 6천에서 5억까지 이런 조건들이 이제 다시 올해 25년도에는 생기니까 우리가 빌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. 그리고 이제 빌라 하면 우리가 많이들 딱 생각하는 게 개발이죠. 노후 빌라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나 여러 지역에서는 이렇게 정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종로, 그다음에 뭐 지방 이렇게 지금 새로 개발이 되는 이런 빌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빌라를 가지고 관심 있게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가장 빌라가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기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세 사기죠. 예,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에 대해 이제 많은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고 실제 그런 사건도 많이 있었죠.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로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죠. 기피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빌라를 전세로 들어갈 때는 보증보험을 꼭 가입을 이제 하겠다고 얘기하는 임차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시가의 126%로 해서 이제 전세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월세로만 들어가죠.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빌라는 이제 월세화가 돼 있다고,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점점 전세를 찾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월세가 많이 올라갔어요.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다시 뭐 전세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빌라가 월세 거라가 전세를 추월을 했어요. 근데 월세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. 그 월세 주거 부담이 비용이 높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는 다시 전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빌라에 대해서 분위기가 안 좋거나 이럴 때 좀 남들과 다르게 한번 또 살펴보고 투자를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빌라를 보면 연도별 어떻게 형태가 특이점들이 있어요. 그래서 1980년대 되게 오래된 빌라죠. 이 빌라들은 보통 2층이나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90년대에 지어진 빌라들은 보통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빨간 벽돌 집이 있는 게 이제 거의 90년대 된 빌라죠. 그리고 반지하도 있어요. 그리고 2000년대 빌라는 이제 다가구 형태를 이제 띠고 있고 2002년도 이후에는 가장 좀 특이한 게 필로티 구조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필로티 구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좀 용이하죠. 그래서 주차를 좀 더 거기 사시는 분들이, 거주자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 2002년 이후에 지어진 빌라들이 보통 이런 구조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이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이제 빌라를 보실 때 이게 몇 년도식 빌라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자, 빌라 임장을 할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. 우리가 빌라라고 하면 아파트보다 거래가 많이 없죠. 아파트보다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현장 조사를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. 아파트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평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대단지 같은 경우는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서 내가 상대적으로 현장 가기 전에도 어느 정도 시세가 그리고 거래가 되고 있구나 알 수 있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세대도 워낙 작고 거래도 심지어 뭐 10년 전에가 됐고 아니면 15년 전에 됐거나 최근에 거래된 것들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가서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. 빌라 한다 그러면 임장을 꼭 하셔야 돼요. 안 하시면 안 됩니다.
자, 빌라 임장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.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옥상이나 바닥에 또 외벽 재질, 그 금광곳, 그다음에 천장하고 바닥 누수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. 특히나 구축인 빌라를 내가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죠.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낙찰을 받거나 이랬을 때 이런 누수가 있으면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사전에 현장에 가서 뭐 가격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빌라는 이 빌라의 어떤 상태, 컨디션을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. 자, 2010년도 전후 빌라는 구축 빌라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재개발, 되게 오래된 빌라를 투자할 거 아니면 보통 너무 오래된 빌라를 내가 산다?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빌라를 내가 낙찰을 받아야 실거주를 하기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그 지역에 되게 다 노후도가 높아서 그리고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라면 이렇게 2010년 이후 빌라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 이렇게 연식이 조금 준신축급이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은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꼭 좋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빌라도 보면 인테리어가 되게 잘 돼 있어요. 고급 재료도 쓰고 있고 그 예전에는 뭐 단열이나 뭐 방음, 뭐 결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돼서 기피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건축이 되고 있는 빌라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서비스 공간 확장 여부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. 발코니 부분을 확장을 해서 공간을 좀 넓게 쓸 수가 있거든요. 자, 이 부분은 내가 현장을 가서 안에 내부를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경매 사이트를 보면 도면도 나와 있으니까 그 도면을 보고 이게 서비스 공간이 있구나. 그러면 내가 실제로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리고 요즘 빌라들은 보안이 많이 강화가 돼 있죠. 웬만하면 이제 CCTV나 뭐 1층에 보안키 다 이렇게 누르고 들어갈 수 있고 주차 공간도 잘 확보가 돼 있죠. 그래서 차단기도 돼 있는데 좀 오래된 빌라들은 사실 CCTV나 이런 보안키도 이제 없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도 좀 용이하지가 않죠.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죠.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저런 보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어떤 투자를 한다, 뭐 임대를 놓는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보안이 잘 돼 있는 빌라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우리가 부동산 볼 때 이 향을 좀 보죠. 무조건 우리는 남향이 좋다라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남향, 남동향, 남서향 이런 것들이 많은데 빌라는 북향도 많아요. 북향도 많습니다. 그런데 북향이라고 해서 뭐 안 좋은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향이라도 막힘이 없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그래도 선호하는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. 내가 남향이라고 해도 빌라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어떤 빌라나 어떤 구조물 때문에 막혀 있다고 그러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죠. 그래도 북향이라고 해도 앞에 막힌 게 없고 뻥 뚫려져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선호도가 나쁘지 않으니까 꼭 남향만 찾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빌라 같은 경우는 같은 평수라도 구조가 달라요. 그러니까 그 개별성이 다르거든요. 똑같은 15평의 빌라지만 옆에 빌라하고 실제 이제 경매로 진행되는 빌라가 구조가 다를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같은 15평이지만 어떤 거는 투룸, 어떤 거는 쓰리룸 뭐 이렇게 다를 거니까 그 빌라에 대해서 꼭 평수가 옆에 빌라하고 같다라고 해서 구조도 비슷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경매 물건 그 빌라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서비스 면적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. 왜냐하면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으니까.
그리고 빌라를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. 우리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빌라를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에 건축물 대장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. 건축물 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 그거는 주택이 아니에요. 그 우리 다세대 주택처럼 보이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근생으로 돼 있다. 어떤 사무실로 돼 있다. 한의원으로 돼 있다. 그거는 주택이 아니라 이런 그 근생시설이니까 내가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을 때도 사실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내가 팔 때, 매도를 할 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내가 건축물 대장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. 빌라를 내가 한다라 그러면 보통 뭐 4층, 5층 된 빌라가 있는데 2층에 이제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 2층에 그 빌라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아 이게 빌라겠거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하자.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다세대 주택,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, 사무실 이런 게 돼 있으면 가급적 피하자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아까 제가 그 서비스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. 보통 우리가 이제 도면을 보면 이렇게 확장형 발코니라고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원래 이제 등기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13평인데 이렇게 확장형 발코니가 있으면 실제 한 3평 정도를 더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실사용 평수는 16평이니까 등기로는 13평이지만 실제 들어가서 내가 쓸 수 있는 실사용 면적은 16평이다. 그래서 더 넓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빌라들은 내가 나중에 임대나 매도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라를 볼 때 이렇게 도면을 보고 확장형 발코니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사용 전용 면적보다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아파트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다세대 주택으로도 내가 조사만 잘 하면 그리고 실제 내가 가격만 잘 받으면 좋은 물건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으로 내가 편하게 그다음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빌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빌라를 가지고 임장을 꼼꼼하게 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다음에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